안녕하세요, 코딩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뭐냐면 유니티에서 2D 게임 팩 킷이라는 거를 배포를 했는데요. 이제 무료고 유니티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다운받으실 수 있는 주소는 제가 아래 링크 주소로 링크를 해드릴게요. 간략 설명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좀 플레이를 간략하게 해본다면 최대 화면으로 해놓고 플레이 해볼게요. 캐릭터가 여자가 한 명 있고 WASD로 움직일 수 있고 F12를 누르면 무기를 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 O키와 K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데 O는 총알, K는 엉덩이 휘두르고 아래로 누른다면 점프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런 키를 먹게 되는데 키 먹게 되고 이렇게 불이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피라미드 같은 곳에 불이 들어오게 돼요. 이 게임 전반적으로 컨셉이 뭐냐면 이 키를 3개 모으게 되면 여기 안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여기 안에서 들어가서 보스와 싸우게 되는 그런 스테이지 판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기둥이 나오는데 이걸 부시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고 지나가면서 이제 총으로 요거를 쏘게 되면 이처럼 문이 열리는 이벤트나 다양한 이벤트들이 연동돼서 작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불 같은 걸 누르면 이제 공중에 쓰일 수 있게 되고 아래 보이는 거 패드 같은 거라고 하는데 저 패드를 밟거나 떨어지면 어떤 이벤트를 걸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게임 플레이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그리고 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터랙티브라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여기 있는 게임 팩 킷이 좀 괜찮게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중에서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일단 여기 에셋의 프리팹스 그리고 인터랙티브즈 여기 폴더 안에 보면 이 정도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이제 코드 기반에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빠른 설명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레벨이 하나 있어요. 캐릭터 이름 자체가 지금 엘렌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이제 엘렌을 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하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무빙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간단하게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리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내려가면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이거 활성화시켜서 여기 있는 무빙 플랫폼을 움직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밀어가지고 아래에 있는 몬스터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잠깐 기다렸다가 타고 올라갈 건데 저기 아래로 내려갈 때 기다려야 돼서 타고 올라갈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게 될 거냐면 이 키를 먹어요. 키를 먹으면 여기에 내려가게 그런 이벤트를 걸어놨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이 통과문이라고 하죠. 이 차원문이 근처에 가게 되면 이런 도움말 풍선이 뜨게 되고 여기서 이 키를 누르면 이쪽으로 텔레포트 하게 되는 자꾸 무한적으로 계속 돌게 되는 그런 형태의 간단한 걸 만들어 봤고 여기 있는 건 지금 HP를 사게 할 수 있는 그런 P를 하나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주요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보면 무빙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무빙 플랫폼, 무빙 플랫폼 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두 개 뭐 동일한 원리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거의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끌어다 놓게 되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정도 거리에 있는 거, 얘 위치 말고 이제 이런 또 기즈모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끌어다 놔서 여기다가 놓게 되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리뷰를 미리 볼 수 있는데, 프리뷰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위치를 볼 수 있게 되죠. 0과 1 사이로 0과 1의 수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 추가적인 노드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add 노드라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 또 추가적인 기준모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수치는 동일하게 0부터 1 사이까지 위치에 있어서 모든 노드를 훑어갈 수 있도록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노드를 지우고 싶다고 한다면 이 딜리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고 바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형태가 이제 무빙 플랫폼이라는 거고, 근데 무빙 플랫폼에서 보게 되면 원래는 얘가 캐릭터를 같이 이동을 시키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걸 끄고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캐릭터가 여기에 올라가게 되면, 아까는 캐릭터가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캐릭터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처리는 원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처리해놓은 스크립트가 이제 플랫폼 캐쳐라는 거고, 이 캐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지만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스코드 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무빙 플랫폼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얘가 여기 있을 때가 있고, 선택,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캐릭터가 여기에 서 있을 때, 여기에 서 있을 때 이게 캐릭터라 치죠. 여기서 있을 때 얘가 무빙 플랫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캐릭터가 이 정도에 서 있게 될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되죠. 근데 밀리지 않도록 이 캐릭터의 위치를, 캐릭터의 몸체를 이쪽으로 이렇게 무빙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무빙 플랫폼이 왔다가 다시 뒤로 오잖아요. 그럼 그거만큼 얘를 캐릭터를 뒤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플랫폼 캐쳐라는 거고요. 관련해서 소스 코드를 뭐 잠깐 보자면 이제 이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이 캐릭터가 만약에 널이 아니면은 이제 캐릭터에 따른 무빙을 하게 되고, 만약에 캐릭터 자체가 이제 널이면 리짓 바디의 포지션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수치 처리가 지금 정교하진 않아요.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더 해주는 형태인데, 이거보다도 뭐 더 좋은 솔루션을 개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여기다 보면 이 캐릭터가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조금씩 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보이시나요? 야, 캐릭터가 이쪽으로 살짝 밀리죠. 이번엔 이쪽, 이번엔 이쪽. 그러니까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게 이게 정교한 건데 수치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더 완벽하게 만들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원래는 여기에 있는 게 충돌 박스인데, 충돌 박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은 무빙 플랫폼 다리가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캐릭터가 있다고 치면 이 두 개는 충돌체로 감싸져 있는데 이 충돌체는 서로 간에 뚫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중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기 안에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충돌체라는 박스를 여기다 씌워요. 그리고 무빙 플랫폼에는 이런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충돌체를 하나 씌우게 되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사람 간의 충돌이 체크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충돌체를 씌우는 그 박스끼리 충돌이 되게 되는데, 충돌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쪽 사방에서 이제 뚫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돌 처리가. 근데 뚫고 가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아래에서 점프할 때 얘가 이렇게 점프되는 걸 볼 수 있죠. 캐릭터가 여기 아래에서 점프한다고 하면 이렇게. 근데 원래 충돌 체크한다고 했을 때 충돌 처리한다고 한다는 건 이렇게 점프해서도 충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충돌에 의해서 이 캐릭터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D 게임이다 보니까 그걸 허용을 해준 건데, 여기서 used by effector라는 옵션을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아래에서 점프하려고 시도했는데 점프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원래는 이 처리가 맞는 건데, 원래는 이게 정석적인 처리인데 2D 게임이다 보니까 아래에서 점프하는 걸 허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거를 허용을 하려면 used by effector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있는 플랫폼 이펙터 2D라는 걸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추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단 쪽에서 이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 옵션을 보게 되면 이 컴포넌트의 그림이죠.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고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래에서 점프해서 올라가서 이 위로 착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컴포넌트라는 걸 이제 그림적으로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한번 꺼놓고 해볼게요. 이 옵션은 키고 여기 아래 있는 걸 끄게 되면 점프할 때 이제 점프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이제 계속 박치기 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점프하면 점프할 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죠? 이거를 만약에 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점프할 수 없게 되고, 이 used by effector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점프할 수 있는 형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서로 알 수 있게 되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런 물 엉덩이 같은 경우, 이것도 프리팹의 인터랙티브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바이러먼트에 있네요. 이건데 ACID,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바로 플레이어가 죽고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가 깎이죠.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게 일단 이 스파이크라는 못이 있는데, 얘한테 부딪히면 이렇게 피가 깎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이제 캐릭터한테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ACID, 이 인터랙티브 프리팹 또한, 이건 인바이러먼트 프리팹이네요. 이것 또한 이제 캐릭터한테 데미지를 준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냐면, 어떤 식의 컨셉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의 스크립트가 있어요. 하나는 데미저,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데미제이블이라는 스크립트가 있고, 이제 이 두 개를
스크립트를 통해서 뭐 데미지를 주고 데미지를 입히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데미저는 데미지 에이블을 갖고 있는 애에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트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데미지 에이블은 데미지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데미지를 가하려고 하는 대상에 데미지 에이블 컴포넌트가 없으면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무빙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를 입지 않게 되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얘 같은 경우에 첨퍼라고 하는 지금 몬스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 데미지 에이블이 스크립트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게임 오브젝트, 이 첨퍼라는 적군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 에이블이 있기 때문에 피를 깎일 수 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다양할 수 있다 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엘렌의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캐릭터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의 데미지 에이블이라는 스크립트가 하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데미저라는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있게 되죠. 즉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데미지는 공격을 주는 거, 일시 공격을 주게 되고, 데미지 에이블은 이제 공격을 받는 스크립트. 그리고 여기서 보면 컨셉이, 데미지 에이블에는 이 게임 오브젝트에 이제 수명이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P죠. P가 지금 5만큼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P를 갖고 있고, 즉 히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벤트 또한 같이 이제 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HP에 관련된 이벤트나 또는 데미지를 받았을 때의 이벤트, 그리고 또는 데미지를 계속 받다가 P가 다 완전히 깎였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헬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헬스의 양만큼 뭐 값이 들어왔을 때 이 헬스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온 데미지 이벤트, 여기는 이제 온 테이크 데미지와 온 다이 이벤트가 있는데, 이쪽에 온 테이크와 온 다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온 테이크를 먼저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 테이크 데미지 부분에서 만약에 데미지를 입게 되면, 그죠? 데미저가 해당 데미저, 그러니까 데미지를 준 애에 대한 공격력으로부터 자신의 피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미지를 받았으니까 데미지 관련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데미지를 당한 애가 그 피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러니까 죽게 되면이라는 말과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죽었을 때 이벤트를 발생해 주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행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놨어요. 지금 이 캐릭터가 옆으로 가면서 이 스파이크에 찔리면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텐데, 지금 이 객체 같은 경우 이 데미지를 입은 캐릭터가 엘렌이죠. 주인공 여자 캐릭터고, 데미지를 준 애는 스파이크라고 해요. 아까 여기 있는 못이죠. 못이 되는 거고, 못이 이제 공격력을 1만큼 갖고 있고, 현재 엘렌의 피를 1만큼 깎아놨어요. 이 부분을 찍어야겠네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실행되는 곳부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한번 가보면, 여기서 P가 3이었다가 P가 3칸이죠. 하나가 깎인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에 대해서 이제 하나가 깎이는 이벤트 또한 발생이 되는 거고,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고, 데미지 입었을 때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소리가 난 거죠. 데미지 입었을 때. 아직 P는 남아있으니까 죽는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P가 완전히 다 깎이면 죽는 이벤트 또한 발생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 ACID 데미저 컴포넌트가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폴스 리스폰이 있어요. 폴스 리스폰. 그러면 제가 이거를 꺼볼게요. 이걸 끄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데미지를 입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요거를 키고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죽는 애니메이션이 한번 나온 다음에 기존에 이제 시작되는 지점에서 다시 실행을 하게 되고, P는 1만큼 깎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 또한 이제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데미지를 주고 입히는 방식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다. 이제 데미저와 데미지에블로 처리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경우 제가 LN을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좀 더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여기다 놓고, 여기는 바이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바이를 찾아서 이쪽으로 옮기고, LN을 이쪽으로 찾아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 바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부서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컨셉이냐면, 이것 또한 데미지를 입는 거니까 데미지 에이블이 있겠죠. Destructible Wall, Ho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데미지 에이블 스크립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수치가 이거보다 큰 것이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인데, 지금 좀 줄여놨어요. 테스트를 위해서. 2대만 맞으면은 이제 이 바위가 무너지도록 어떻게 동작하도록 해놨냐면, P를 2대만 맞으면은 이제 이게 일으키는 이벤트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전환이 되게끔 처리를 해놓은 컨셉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on take damage라는 이벤트 아까 좀 전에 봤어. 그리고 on die 이벤트를 좀 전에 봤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on die 이벤트예요. on die라는 건 이 바이가 2대를 맞아가지고, 이 2대를 맞아서 이 바이가 죽었을 때 이 처리에 대한 이벤트를 발생해 주는 건데, 거기다 해놓은 게, 일단 이 바이는 액티브를 디액티브 상태로 해놨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 브레이크라는 브로큰이라는 돌이 있죠. 그거는 지금 활성화 상태로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비활성화 상태로 놓은 건데, 이걸 활성화해서 옆으로 놓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이를 2개 겹쳐 놓은 거예요. 하나는 이게 무슨 컨셉이냐면, 하나는 온전한 스태틱한 바이가 있고, 하나는 다이내믹한 바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틱한 바이를 꺼내면, 이 스태틱한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바이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 보면 리지드 바디 선택에 바디 타입에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태틱은 고정적인 거죠. 자꾸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바이가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안쪽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 리지드 바디는 다이내믹이란 얘기죠. 다이내믹은 얘가 스태틱과는 다르게 이 돌들이 하나하나 분기되어 있는 이 돌들이 각각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물리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쵸? 이렇게 처리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되돌려 놓으면,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직 바이를 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걸 플레이해서 보면 저절로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바이만 활성해 놓으면은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걸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그대로 있는 이 바이에 데미지 웨이브 스크립트를 걸어놔서 P가 달면은 이 두 개 간의 활성화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갖고 얘를 활성화하면서 얘는 활성화하고 얘는 활성화를 끄면서 마치 바위가 무너지는 것 같은 연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셨나요? 얘가 활성화되고 비활성화되는 거. 이거 두 개를 보고 계시면 이 두 개죠. 지금 다이내믹한 게 비활성화돼 있죠. 하나 둘 하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갖고 바위는 이런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패드라는 게 있는데 이 패드는 뭐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만약에 이 위에 올라가면 컬리전 체크를 해서 이 위에 뭐 사물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이벤트를 발생해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패드가 될 거예요. 패드에 올라가면 해당되는 이벤트를 이렇게 이제 걸 수가 있게 되고, 패드에서 떨어지면 잠깐만요. 패드에서 떨어지면 해당되는 이벤트를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컬리전적으로 처리하면은 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시겠지만 패드에 올라갔을 때, 즉 이 도어 패드에 올라갔을 때 이 문이 열리도록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준 거예요. 이거 제작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 상태인데 올라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기에다가 도어를 하나 추가해주고 애니메이터에서 플레이 스트링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도어 오프닝이라는 걸 놔주는데, 왜 이거를 도어 오프닝이라는 문자를 써주는데 왜 이걸 써주냐면, 이 도어 애니메이션에는 이렇게 도어 오프닝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문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플레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제 클립 이름을 써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이 올라가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문이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Pleasure Pad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소스 코드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에 딜레이드 프레임 카운트라는 수치가 있어요. 여기 소스 코드 보다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수치를 올려보죠. 한번 올려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존보다 반응이 좀 더 늦게 일어나요. 플레이. 좀 전에는 거의 반응 차이가 없다시피 이게 문이 열려잖아요. 올라가는데 아무 일 아니면 좀 있다가 이제 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즉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은 후에 반응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프레임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 프레임 속도, 반응을 위한.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지연시킨 다음에 이 이벤트가 발생하게 할 거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미소값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데 프레임이 이만큼, 그러니까 프레임 카운트가 이만큼 증가했고 이제 엘렌이 캐릭터가 패드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이 해당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게 하는 거죠. 아까 이 수치를 엄청 많이 늘렸다는 거는 그만큼 프레임이, 즉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에 이 이벤트가 발생이 되게끔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 이거를 0으로 놓으면은 바로 문이 열리니까 좀 더 리얼함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간격을 둬서 제작을 한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이 LN을 이쪽으로 좀 옮겨 볼게요. 아, 그리고 이것도 패드고 이것도 패드예요. 여기 보면 첨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오브젝트이면서 enemy behavior라는 스크립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미들은, 그러니까 적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 컴포넌트를,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여기서 보면 적군들의 공격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양성을 주고자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하고 있어요. 이 enemy behavior 안에서 이제 밀리 데미저라고 이제 여기에 데미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러면 공격을 할 때 여기 있는 걸로 이제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의 기반에 의해서 공격이 된다는 얘기고, 공격을 하는 원리는 동일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거가 있는 건 아니고, 얘 자체가 이제 데미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움직이는 데미저 라고 보면 되는데, 얘 공격하는 게 박치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오브젝트 자체가 데미저라고 하면 기존에 봤던 스파이크 있죠? 요것과는 별반 다른 게 없는 형태가 되는 건데, 약간 다른 형태가 하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발사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발사하죠. 지금 보이시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범위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공격 범위를 갖고 있게 되고, 여기 안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상대방이 들어왔다고 간주해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볼 수 있는, 적군이 볼 수 있는 방향 같은 걸 이런 비율 방향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전체 볼 수 있는 각도 또한 이렇게 결정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지금 밀리 데미저에는 데미저가 이제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데미저 컨택트 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데미저가 있죠. 자, 가까이 가볼게요. 아, 여기 있는 지금 몬스터 중에서 이거를 비활성화 해볼게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얘랑 가까이 갔을 때는 피가 안 닿는 거 볼 수 있죠. 봤죠? 피가 안 닿아요. 이걸 이제 켜놨을 때는 데미지를 입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한 데미지를 의미하는 거고, 레퍼런스 보면 프로젝타일 프리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 갖고 얘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스폰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데미저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데미저를 이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디세이블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도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나 나왔는데, 이제 이건 무빙 플랫폼이고, 이거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LN을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일단 게임 플레이를 실행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키를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 있는 게 이제 키에 대한 UI들이거든요. 키 캔버스라고. 키 캔버스. 여기에 보면 프리팹에 여기 있어요. 프리팹 UI 프리팹 키 캔버스. 여기 키를 먹게 되면 이 키가 표시가 돼요.
다시 키를 먹게 되면 여기 키가 표시가 돼요. 아까는 제가 온오프를 한번 눌러서 그렇고, 그러면 키가 하나 표시가 되면서 이 플레이어가 키를 획득했다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벤트로 이 문이 열리게끔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동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키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서 제공하는 게 이제 disable on enter가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고, 여기 있는 이 키 1 또한 없고, 이 인벤토리 아이템 또한 없는 형태인데, 원래는 이게 키라는 프리팹만 존재했던 거죠. 이 스크립트가 없이 어떤 동작으로 되게 되어 있냐면, 다시 복구해 놓고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차근차근. disable on enter 써놓으면 얘가 일단 이 키 또한 충돌체예요. 그래갖고 얘랑 부딪혔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하게 해놓은 건데, 일단 키를 먹었는데도 키가 나오면 어색하니까 이런 스크립트 안에 옵션이 하나 제공이 돼요. 그래갖고 충돌이 되면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그리고 충돌이 된 이후에 어떤 컨셉으로 되어 있냐면, 키하고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키 1이라는 게 하나 있죠. 임의로 써놓은 건데, 키 1. 지금 이거 자체가 키라고 치죠. 만약에 키가 사람에 의해서 충돌이 됐을 때 해당 여기 있는 키를 부딪힌 그 사람에게 전달해줘요. 즉 뭐냐면 원 트리거 인트 2D가 있는데, 이 키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해당 대상이 인벤토리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가 있는 대상이면 거기에다가 해당 키, 즉 이 키 1을, 여기다 적은 키 1을 추가해줘요. 이 키에 대해서. 이 키에 대해서. 그러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인벤토리 컨트롤러 라는 게 지금 존재해요. 인벤토리 컨트롤러라는 게 존재하죠. 즉 얘는 컨트롤러가 존재해요. 즉 얘랑 서로 부딪히게 되면 이거를 여기에 추가해 주게 돼요. 키 1을 이걸 따라가면 이렇게 지금 추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add 해가지고, 그리고 키가 추가됐다 라는 이벤트 또한 발생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키는 이거 자체가 충돌이 되면 인벤토리 컨트롤러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게 이 키를 전달해주고, 나머지는 인벤토리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는데, 얘가 처리하는 역할은 뭐냐면, 해당하는 키가 만약에 추가가 됐어요. 만약에 키 1이잖아요. 키 1을 얘가 얘한테 넘겨주면은 그거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발생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 1을 넘겨준 거를 이 인벤토리 컨트롤러가 이제 적재하게 되고, 그리고 키가 추가하게 되면서 on add라는 이벤트에 걸리는 이벤트들을 이제 발생하게 해주는 그런 소스 코드까지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이제 on add를 호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은 키 1에 걸쳐져 있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플레이어 캐릭터.키 인벤토리 이벤트를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문 열어주는 이벤트, 아까 좀 전에 봤던 여기 있는 문 열어주는 이벤트를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이 키와 충돌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열림과 동시에 이게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키 인벤토리 이벤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키와 충돌하게 되면 이걸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인벤토리 컨트롤러를 체인지 키 UI에다가 넘겨주잖아요. 이런 걸 왜 넘겨주냐면, 이 넘겨주는 역할 결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키 표시 있죠. 이거를 표시하려고 저거를 그 인벤토리 컨트롤러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 표시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즉 여기 키 컨트롤러를 넘겨주고서 여기서 플레이 해주는 게 지금 뭐냐면, 이게 애니메이터인데 해당 애니메이션이 플레이 되도록 얘가 이제